썸녀나 여자친구 없어도 물론 살 수 있어. 하지만 너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여자를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저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여자는 나를 전혀 남자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게 한 달, 두 달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노력을 해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 저는 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개팅도 하고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는 부족해. 만약에 그걸로 가능했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지. 근데 변할지 변하지 않을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정확히 그렇게 살았거든. 인터넷에서 어떻게 여자 꽃인지 엄청 찾아다녔어. 그래서 지긋지긋한 착한 남자도 벗어나고 여자들에게 더 이상 착한 남자가 아닌 갖고 싶은 남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 머리를 굴렸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자기 위안만 될 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오늘은 성격도 내성적이고 전형적인 착한 남자였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연애의 자유로움을 얻고 심지어 호스트바에서까지 활동하게 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 바로 시작해보자. 첫 번째,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 요즘 인터넷에 좋은 정보 많지. 카톡하는 방법, 성욕을 자극하는 방법, 이런 거 엄청 많아. 형도 처음엔 그런 멘트나 기술 진짜 미친 사람처럼 다 외웠어. 근데 그걸 막상 써먹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내 것이 아니니까 나도 어색하고 상대방도 어색해. 생각해봐. 유재석이 신동엽 멘트를 따라하면? 탁재현 애드립을 따라하면? 그게 재밌을까? 대한민국 탑 클래스인 유재석도 다른 사람 흉내를 내면 어색하고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매력적이든 매력적이지 않든 모든 말과 행동은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와. 예를 들어 이번 주에 여자랑 데이트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오직 여자한테 잘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 아마 여자가 힘들지 않게 여자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약속을 잡고 식당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선정을 하겠지. 근데 반대로 데이트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즐거워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데이트 장소를 선정하거나 식당을 고를 때도 달라질 거야. 자연스럽게 서로의 중간 지점에서 약속을 잡고 식당도 내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서 몇 군데 골라서 여자에게 어떤지 물어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부터 점검하고 바뀔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른 것들이 바뀌는 거야. 내가 평소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야.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말이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기술이나 멘트를 따라한다? 그럼 아무리 많은 영상을 봐도 아무리 비싼 연애 강의를 들어도 제자리일 거야. 그래서 형이 항상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단순히 멘트나 기술을 알려주기보다 근본적인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멘트나 기술도 물론 알려주지. 근데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한 역할이 끝이야.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두 번째는 전체를 보는 눈이야.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이론들 하나하나 보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왜 나의 연애 실력은 늘지 않을까? 바로 전체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야. 남녀관계에는 명확한 단계가 있어. 서로의 경계심을 허물고 편안해지는 단계가 있고 설렘을 만드는 긴장감의 단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지. 근데 이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바로 적용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흔히 남자와 여자가 이성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남녀의 주제로 대화하라는 말을 하잖아.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봐. 그 똑같은 질문을 만남 초반에 하면 어떨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자 입장에서 생뚱맞다고 느끼거나 그냥 재미있는 대화 소재 정도만 되는 거야. 그런 대화를 했다고 너를 이성적으로 보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반대로 서로 편안함을 쌓고 호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단계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떨까?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같은 질문도 언제, 어떤 단계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줄게. 형이 예전에 손실회피 심리를 이용한 거리두기 전략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나와 여자가 현재 어떤 단계인지 큰 흐름을 읽고 사용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전략이나 기술을 쓰면 여자는 너가 거리두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쓰는지 인식조차 못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냥 여자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쳐나는 수많은 지식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체를 보는 눈이 필요해. 단편적인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라는 걸 명심해.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바로 피드백이야. 만약에 너가 형에게 코칭을 받아서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 유혹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도 했어. 그럼 여자를 유혹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야. 모든 지식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실행했을 때 의미가 있거든. 하지만 실행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혹시 테니스 독학한 사람 본 적 있어? 게임은 어느 정도 되지만 실수가 많고 자세도 이상해. 결국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
바로 피드백의 유무 때문이야. 코치에게 배우면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바로 알려줘. 나는 그것을 토대로 자세를 수정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지. 하지만 혼자서 하면 어떻게 돼? 자세는 엉망인데 우연히 공이 잘 나간 것을 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지. 연애도 마찬가지야. 여자를 아무리 많이 만나도 왜 잘 되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직접 부딪히고 깨지고 왜 깨졌는지 복귀해야 실력이 늘어. 나는 이걸 얻으려고 진짜 별짓 다 해봤어. 나 싫다고 거절한 여자에게 끝까지 매달려서 이유를 물었고 잘 되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물었어. 그리고 잘 노는 친구들, 온라인에서 유명한 강사들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배웠다고. 이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떠드는 이론이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강사가 되어버렸지. 명심해, 실행과 피드백은 필수야. 이게 내가 그 지긋지긋한 착한 남자에서 벗어난 비결의 전부야. 오늘 형이 말한 내용들 머리로는 이해가 될 거야. 아, 저런 게 있구나. 근데 막상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거라고. 그래서 형이 지난 10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전부 갈아 넣어서 프레임 전쟁이라는 무료 전자책을 만들었어. 인터넷에 떠도는 뻔한 소리들 이제 그만 볼 때도 됐잖아.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주저하는 착한 남자로 살기 싫다면 지금 당장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서 프레임 전쟁부터 다운받아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읽어보고 판단하라고.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더 이상 주말에 혼자서 넷플릭스 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및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